영화 속에는 종종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는 언제나 대통령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팀이 등장하죠. 과연 영화 속 대통령 경호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대통령 경호의 영화와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대통령 경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경호원이 몸을 던져서 대통령 대신 총을 맞는 장면인데요.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대통령 경호의 기본 방침은 360도 전방위 경호를 거리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최후 방어 노선이 있고, 이를 둘러싸는 중간 경계, 더 먼 지역을 커버하는 외부 경계, 이렇게 3개의 거리에 따른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가장 외부 경계에는 지역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민간인을 통제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중간 경계에서는 안으로 진입하는 인원들의 신원 파악과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최종 방어선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의 최우선 임무는 적에게 대응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의 보호, 위험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통령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차량으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바로 5m 앞 거리에서 20대 청년이 레이건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대통령이 리무진으로 몸을 피하는 동안 경호원 한 명이 대통령 쪽이 아니라 총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데요. 그가 몸으로 총알을 막은 덕분에 레이건은 무사히 차량으로 들어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981년 3월 실제 발생한 이 사건에서 대통령 대신 총을 맞은 경호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경호 역사상 아주 심각한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외곽과 중간 경계를 모두 뚫고 암살범이 대통령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호하는 디테일 요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로 레이건 대통령은 무사히 사고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팀은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최대한 펴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다리와 몸을 최대한 펴서 대통령 앞으로 점프하는 설정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장면인 거죠. 하지만 이 영화에도 대통령 경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오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연설을 앞두고 연회장에 입장하는 대통령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군중에 둘러싸인 대통령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오픈된 공간 혹은 실내라 하더라도 규모가 넓고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대통령과 군중을 나누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각각의 동선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직접 경호하는 디테일들은 보통 대통령의 앞에 서지 않고 뒤쪽 45도 각도에서 경호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전방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뒤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앞쪽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뒤쪽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행사가 실내에서 있는 경우에 건물의 모든 출입문과 비상구, 공기가 드나드는 환풍구와 조명시설까지 확인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경호팀이 배치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을 피신시키는 인원과 원인을 찾아내서 대응하는 인원, 탈출로를 확보하고 경계하는 인원 등 상황에 따라 각자 임무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군중이 이동하는 출입문이 아닌 뒤쪽 주방으로 향하는 비상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중들의 이동 경로와 분리되는 탈출로의 확보도 경호팀의 최상위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장이 아닌 차량 이동 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6년 런던 헤즈볼른의 한 장면입니다.
정상회담차 런던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행사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런던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폭발 테러가 발생하고 대통령 일행에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시는 장면에는 대통령 경호에 대한 많은 오류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자 경호팀은 대통령을 건물 안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지만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차량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차량의 문도 닫혀있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1975년 9월 포드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대통령을 향해 총성이 울립니다. 총알은 다행히 대통령을 피해갔지만 리무진의 문이 닫혀 있어서 대통령이 차에 탑승하지 못하면서 잠시 동안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경호팀은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절대로 차량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리무진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경호원이 차량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죠. 대통령 리무진의 문은 13cm의 방탄 유리와 아머 플레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짝 하나의 무게가 100kg에 달합니다. 유사시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무게 때문에 빨리 열기도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거리 행진을 하는 도중에도 리무진은 문을 열어놓은 채 운행합니다. 이 문은 대통령이 다시 탑승하거나 다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화에서 나온 장면처럼 대통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차량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전담 요원의 막중한 과실이거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류는 대통령 차량의 대수입니다. 장면을 조금 뒤로 돌려서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시면 총 6대의 차량이 이동합니다. 도착하는 장면에서도 그 이상의 차량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대통령의 모터케이드입니다. 사실 행렬이 너무 길어서 조금 빨리 돌리면서 숫자를 세어보면요. 오토바이 이후의 차량만 세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대의 차량이 실제 모터케이드 이전에 이동하는 선발대입니다. 이후 스위퍼로 불리는 오토바이 행렬이 지나가고 그때부터 본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빨리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무려 32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대통령의 모터케이드는 먼저 이동하면서 길을 안내하는 루트카를 시작으로 모터케이드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는 파일럿카, 경호팀, 프레스, 감시용 특수차량과 군병력, 의료진까지 엄청난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모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규모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와 똑같이 실제 런던에서 있었던 미국 대통령의 모터케이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지역 경찰차를 포함해서 총 18대의 차량이 이동합니다. 해외라서 줄어든 게 이 정도인 거죠. 모터케이드의 차량 대수보다 더 치명적인 오류는 대통령 리무진, 비스트의 대수입니다. 영화에서는 대통령의 리무진이 한 대밖에 없는데요. 현실에서는 항상 2대의 동일한 리무진이 함께 이동합니다.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둘 중 어느 차량이라도 대통령을 완전히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엄청난 위압감과 방탄 성능으로 괴수, 비스트로 불리는 대통령의 리무진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탄 성능과 최고급 차량이 사용되기는 했었지만 차량의 덮개가 완전히 열리는 개방형 차량도 있었는데요. 개방형 차량을 타고 퍼레이드를 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후 대통령 리무진은 상시 모든 면을 보호할 수 있는 비개방형 차량으로 바뀌고 승객 쪽 창문을 아예 열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만약 지상의 어느 곳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